20대 남성 3명이 또래 남성을 폭행하고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추적 끝에 사건 발생 2시간 반 만에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청주의 창고형 할인 매장과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거나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차량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황색 정차 금지지대 옐로우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옐로우존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밀폐 공간 질식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식 위험에 대비한 필수 안전수칙 실천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낮에 그것도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3명이 또래 남성을 폭행하고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에 나섰고 2시간 반 만에 충남 천안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납치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남성 3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 A씨가 이들에게 붙잡혀 나옵니다. A씨에게 어깨를 휘감은 한 남성.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놔달라는 듯 A씨가 뒷걸음치지만 되레 가해자들은 A씨의 상의를 벗기고 묶어둡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승용차 뒷좌석에 A씨를 태워 이동합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한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3명이 또래 남성 1명을 폭행하고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갑자기 살려달라고 뭐또 떠들게. 어이 글쎄 막 이렇게 그랬더라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즉각 차량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낮에 대놓고 납치극이 벌어지면서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을 동원하고 전화 위치 추적도 벌였습니다. 이들의 동선을 확보한 경찰은 2시간 반 만에 충남 천안에서 납치 피의자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A씨도 차량에서 구조됐으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과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거나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지역 경제에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 부지입니다. 이 일대 4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창고형 할인 매장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의 용도 변경 승인으로 유통 상업시설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입점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규모는 한 2, 3천 평 정도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연내에 계약 고지 그쪽에서 이제 확정을 한다고 하면 연내 부지 계약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청주시 송절동 테크노폴리스에는 복합 쇼핑몰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복합몰 추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 회사에 409억 원 가량을 출자했고 유통 상업 용지를 양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브랜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주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 쇼핑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청주시 가경동 고속터미널에는 현대백화점의 복합 쇼핑몰인 커넥트 현대 2호점이 오는 27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형 유통 공룡들의 입점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공룡 그 대형 업체들이 들어온다라면은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자리도 되게 많아질 것 같고 볼거리도 엄청 늘어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딱히 청주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마트나 유통매장 들어오면은 그쪽에 뭐 가기도 좋을 것 같고 뭐 사기에도 되게 편리할 것 같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12년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입점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던 청주 유통업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한 유통 공룡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대선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지도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개편 등 당내 정비가 끝나면 내년 충북의 지방선거 후보 구도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하나의 선대위로 움직이며 당내 계파 갈등은 없어진 모습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만큼 당원 중심 정당을 내세우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단체장 후보를 100%의 경선을 통해 정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당원 참여가 20%가 있어요. 이제 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당원 주권지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당 쇄신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친윤계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권 경쟁이 이어지며 체제 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혁이나 쇄신이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충북의 지방선거 후보 구도도 요동치게 됩니다. 계엄 또는 탄핵 사태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현직 단체장을 포함해 다른 후보군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친윤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나마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김진모 청주사원 당협위원장 등 일부만이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단체장들도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한 색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잡을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8대4 국민의힘 압승이었지만 이번 대선에 표심을 대입하면 시군별 6대6의 팽팽한 결과가 나온 상황. 민주당의 단일 대오 속에 국민의힘 지도부 개편 방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혼잡한 교차로에서 벌어지는 차량의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황색 정차 금지지대, 이른바 옐로우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문 단속 장비까지 개발하겠다며 꼬리물기 근절 의지를 다졌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옐로우존의 현실은 어떨까요?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퇴근길 통행량이 많은 청주의 한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겹치면서 차량 행렬은 정지선 너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꼬리물기 단속 구간인 황색 정차 금지지대, 이른바 옐로우존. 하지만 차량들은 황색 신호에도 버젓이 직진을 계속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또 다른 교차로. 이 교차로에 있는 옐로우존은 이미 페인트 색상이 옅어져 있어 운전자가 이것이 옐로우존인지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운전자들이 옐로우존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노란불인데도 가격 차량들, 큰 차량들이 엄청나게 빨리 꼬리물기를 해요. 그래서 충청북도 경찰청은 지난 2021년 차량의 꼬리물기가 자주 빚어지는 청주 도심의 교차로 8곳을 옐로우존으로 지정했습니다. 꼬리물기에 따른 차량 정체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약 2달의 계도 기간 동안 꼬리물기 367건을 적발하며 단속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지난 이후 옐로우존에서의 꼬리물기 단속 건수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2023년까지 옐로우존에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던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개발은 하세월. 서울과 인천, 충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옐로우존의 현 주소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북 청주FC의 권오규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권 감독이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구단과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최상현 수석 코치가 후임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 감독 대행을 맡게 됩니다. 충북 청주FC는 15라운드까지 3승 3무 9패에 그치며 전체 14개 팀 가운데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와 맨홀 등 밀폐된 환경에서 유해가스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는 작업자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엔 질식사고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기물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순환 시설입니다. 하지만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다 보니 작업자들은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그런 유해 위험 물질의 가스도 노출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155건. 특히 정화조와 맨홀, 양돈 농장은 주요 질식 위험 장소입니다. 더욱이 기온이 오르는 5월부터 8월까지는 질식사고 취약 시기로 꼽힙니다. 하절기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가수 분해가 빨라져서 황화수소 같은 물질이 양도 많아지고 농도도 많아져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식재해 치명률은 42.3%,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일반 사고성 재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음성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질식 위험 구간을 찾아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밀폐 공간을 인식하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파악하는 것, 충분히 환기하는 과정은 필수 안전 수칙입니다. 안전한 상태인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끼고 반드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교육과 기술을 지도하는 원콜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6월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충북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단체가 12.3 계엄 세력에 대한 엄벌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정부가 국민 주도의 헌법 개정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의 새로운 시민운동단체인 공정한 세상이 출범했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오늘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와 비정파성을 지키고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의 정체성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정치와 행정, 경제, 사회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형 시민단체로 조직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마련한 제2회 충북 SR 포럼이 오늘 충북 CMV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신동국 안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문제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 책임제로 나아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현황과 행동 발달,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청주시와 청주예총은 세종대왕의 어진 이미지와 초정약수라는 지역 자원을 조화롭게 결합한 포스터를 공개하고 전국 주요 기관단체에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초정문화공원과 초정행궁, 치유마을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사흘간 펼쳐집니다.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청주시의 2025 청주 공예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청주 문화나눔 사업에 써달라며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탁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임세빈 충북농협은행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주 문화나눔은 개인과 기업 등의 창작과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은 지난 3년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솔밭공원 야외 무대 개선 사업을 마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선 사업으로 솔밭공원 야외 무대는 최신 설비를 갖춘 90제곱미터 규모로 커졌고 미니 정원과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023년 1410원 행복가꾸기 협약에 따라 황토 체험장과 맨발 걷기길 등의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의 3개 과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주시 동량면 3개 농가 0.43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충주에서 시작된 올해 과수화상병은 충북 8개 시군 44개 농가 13.5헥타르로 번지면서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